우이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꼽았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변을 일으켜 우이변. 오늘 이렇게 뽑은 건데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역시 예상치 못했다는 듯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사실 어제 총회 직전까지만 해도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명심을 강조한 추미애 당선인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 추 당선인이 지나치게 명심을 내세웠던 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재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좌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막판의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추 당선인의 강경 이미지가 감점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추 당선인을 지지해온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올라왔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선의 우원식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우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대선 경선부터 함께해온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우 의원은 어제 이 대표와의 예방 자리에서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무라며 방탄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서영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는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이긴 건데 어제 그 모습부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 그 명심 논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예상하셨습니까? 의원 선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방송에서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반응들은 조금 다 의아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국회의장 선거가요, 구도 그리고 이제 개인기 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도에 있어서 좀 착시 효과가 좀 심했죠. 착시 효과였다. 네, 강성 당원들이 어떤 추미애 그 당선인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막 말을 하면서 어의추, 그러니까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갔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초선 의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재선, 3선, 4선 의원들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기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통한 것 같고 또 한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추미애 의원이 될 건데 내 한 표는 우원식 의원한테 줘야지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 결과를 알기 어려운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정성이 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손호흡 변호사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추미애 당선인은 왜 안 됐을까요?
지금 이제 그 언론의 모 언론 제목이요. 네. 우원식이 이겼다가 아니고 추미애가 졌다. 그런 헤드라인이 이런 이제 있습니다. 예, 봤는데 아마 저는 추미애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잘못이 크다 봐요. 어떤 잘못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에 옛날에 환노위 때도 한번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자충우돌, 또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이제 윤건영, 고민정부터 이제 친문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점도 이게 작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원은 또 옛날에 김근태계거든요. 민평년. 예. 그쪽에 조직표도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여러모로 이제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추미애 의원에게 마치 다 된 것처럼 제대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우원식 의원은 이제 그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변이 난 거는 맞고, 네. 결국 이제 이변은 맞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예측이 어렵다고. 이 말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니까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게 개딸들이나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이변이 난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추 당선인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강성 친명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이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추미애 당선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정청래 최고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분위기 자체가 다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거야? 네. 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 그럼 추미애 의원 되니까 나라도 한 표 주자 이러한 심리가 발동을 한 거고요. 예. 또 이렇게 그것도 사실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도 하나의 구도거든요. 우리가 이겨가고 있다. 괜히 사표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사실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유인태 의원 그 전 총장이 사실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명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또 추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왜? 추미애 당선인이 되면 아무리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고 어떤 교통정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교통정리된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민주가 없어졌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어쨌든 승리의 비결은 우원식 의원의 개인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앞서 듣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 목소리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른 후보님한테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제 감인데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이 안 돼서 그 강성 지지층 분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뭐 도로 수박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자꾸 이게 이재명 대표 마음 명심을 팔잖아요. 근데 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우리 국가 서열 2등입니다. 2위. 예. 근데 야당의 대표는 8위입니다. 근데 8위가 2위를 임명한다? 하하. 이 자체가 이게 저는 거대한 역풍이 왔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이 자꾸 이제 도로 수박당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 선대위원장을 공동 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추미애 의원도 친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친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누가 더 친명인지도 좀 불명확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수박당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조국당으로 탈당하겠다. 이런 이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를 연임을 시켜야 된다. 어허. 못 믿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좀 주장이잖아요. 근데 왜 조국당을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하고 또 연임을 꼭 시켜야 된다. 이것도 안 맞죠. 저는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이게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친명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데 장관 기자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하고 추미애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연임까지 쭉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계획이 계획이 솔직히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계획이 좀 제동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좀 악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이 명심으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후보도 추 후보가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한 것을 겨냥해서 갑자기 단일화하니까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당선자들이 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강선필 대변인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생각했던 그림과 좀 틀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어떤 연임론 여기 변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별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요, 사실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는 했었어요. 하지만 우원식 후보가 혹여 지더라도 쉽게 지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이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명 대 비명 구도였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 친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사실 우원식 후보가 대선 캠프에서는 더 먼저 추미애 후보보다 더 먼저 지지하고 들어간 분이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친명이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괜히 한 명을 지지했다가 다른 한 명한테 미움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대권 과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원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추대 이러한 프레임은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훨씬 수월한 구도가 됐고 또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을 해서 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